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N 플러스는 지금 현재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까지 그 물약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매도를 때리기도 참 애매한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스탑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걸어 놓고 대신에 그 스탑러스 되지 않는 이상은 버티면서 한번 또 반짝하는 그런 시세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네,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EN 플러스 외에 매집을 할 만한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여기서는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EN 플러스 말씀드리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려운 가운데 많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은 우리가 EN 플러스 자금 사정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몇 번 이제 짚어드렸지만 지금 이제 유동 자산이 266억이에요. 그리고 유동 부채가 무려 861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동금융자산이 16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7억, 그래서 한 43억만 있어요. 자, 다른 때는 그래도 그 작년과 같은 경우는 240억, 이 정도, 또 150억, 또 370억, 이런 정도 있었는데 너무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자를 성공 못하면 EN 플러스가 사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활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 1월 24일이죠. 또 연기가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은 이제 연기가 되면은 작년 실적이 이제 조만간에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현금이 지금 현재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금년 1분기를 사실 현금 없이 그 판관비 이런 것들 빼고 현금 고갈돼 있는 상태에서 판관비 같은 경우 나가게 되면은 이게 기업을 영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영위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납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근데 뭐 일단 980원 선상이 무너지진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는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일단 어떤 수를 써서든지 주가를 좀 땡겨가지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EN 플러스가 회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뭐 소식이 긴급하게 들어온다면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지금은 그거예요. 네, 죽느냐 사느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외인들이 지난번에 사가지고 빨간 선이죠. 많이 팔진 않고 있는데 외인들 지분율이 지금 4.3%입니다. 그러면 주식 수로 따지면 한 300만 주 정도 외인들도 물려서 갖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도 결국 이제 매도를 하려면은 주가가 역시 올라가야 되겠고, 얘네들 지분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향을 어떻게 보이느냐를 잘 체킹을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도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과연 이제 대금이 들어오느냐, 죽느냐, 사느냐 기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긴급한 재료들이나 긴급한 매매 사인이 필요할 경우가 꼭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꼭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런 작은 도움이라도 좀 드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결과가 좀 좋게 나오기를 좀 기다려 보겠고, 여러분이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 네, 베스트 매매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내 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한번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내 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